네, 첫 코너 함께했던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ISL 이지환 대표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두 분 종목에 대한 의견도 다 같았고 최선호주도 같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궁합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두 분의 환상적인 궁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상위 탑5 종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동반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까지 삼성그룹주를 담아갔고 기관은 오늘도 네옴시티 테마, 현대두산과 대한전선을 매수해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KC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픽이죠. 전력 반도체 국산화 부각을 받으면서 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핵심 반도체로 떠오를 수 있을지 KC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알아보시죠. 고! 네, 첫 종목 기분 좋게 두 분 다 고루 일치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웃으셨는데 KC를 정말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좋게 보고 사실 저는 이 기업의 특징상 저희 박 매니저님이 스탑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요? 근데 의외로 콜을 하셔가지고 네, 잠깐 놀랐는데 사실 이 기업이 최근에 턴어라운드 작년에 했고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다가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200억대 중반대 매출도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수요 예측 측면에서도 수요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지금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기간인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탈이나 최근에 이제 모멘텀, 수급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고온은 했지만 이제 너무 길게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관점이고 최근에 딱 이 자리가 지금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지금 자리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이 종목 스탑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고를까요, 매니저님? 저는 스타일 자체가 네. 중대형주들도 좋아하지만 저 같은 경우 스몰캡 종목들 좀 좋아합니다.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좀 시가총액이 좀 크게 늘리면서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들인데 물론 KC가 워낙 상장된 지가 오래된 종목이라 네. 스몰캡 종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시가총액도 2,000원대에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거의 4,000억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몰캡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기도 합니다. 아무튼 KC 같은 경우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IGBT라고 있습니다. IG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IGBT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인데 중요한 부품인데 이 부분들 지금 KC가 만들어내고 있고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일본 기업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KC가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으로서 이쪽 분야를 지금 개척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든가 가전 산업 쪽이 좀 좋아야지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좋지 못한 흐름들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전기 자동차 쪽으로 해서 IGBT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흐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일봉의 흐름이 너무나 좋아서 단기 급등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량 침투율이 좀 커지는 만큼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C는 두 분 다 고루 일치했고요.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는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건설업 침체 분위기 안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이죠. 두 분의 의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 네, 두 분 다 또 고루 일치했습니다. 앞서서 매니저님과는 건설업황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니까 대표님,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안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실적 이제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수주 내용을 본다면 중동발 관련돼서 중동 쪽에서 하공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고요. 수주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 수주도 상당히 지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반 이상의 물거리를 확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 흐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외국인과 기관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는 아마도 이제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가이던스가 특히 그 수주 내용 부분에서 하공 부분, 중동계, 특히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 붐이 좀 나온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과 지금 하공 계열의 수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 번쯤 이제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수주를 말씀하셨는데 같이 움직이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조금 잠잠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주에 대한 순환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건설주가 PF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 상당히 이제 악재를 좀 받았고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결국은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혹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 대형 건설주들이 중동발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치는 많았는데 실제로 그 매물 수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나왔던 수주가 이번 실적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좀 보여줬고 특히 이 하공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발주는 거의 이제 중동 부분에서 그 이루어질 정도로 해외발 수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해외발 수주에 대한 대형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일 때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기반으로 오히려 이제 모멘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치고 올라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주가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뭐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얘기하면 또 중복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차트상 보시게 되면 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행보 구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방송할 때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박스피 움직임에 있어서 이 박스피를 탈출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단기 급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거래량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을 좀 보여줬고 그에 일봉도 강하게 올라섰다라는 거죠.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52주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서도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화공 수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비화공 수주 플랜트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도 지금 발주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뭐 삼성물산도 좋고 뭐 현대건설도 좋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고루 일치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피팅 업체들의 상승세가 좋았죠. 그중에서 기관의 픽 태광 보겠습니다. 호실적 부각에 더해서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떨지 태광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갈렸습니다. 대표님, 태광은 왜 스탑일까요? 지금 매출 성장이 되게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네. 그 오늘 스탑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태광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굉장히 좋아졌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조 이방원이 한창 그 상승을 칠 때 어쩌면 주도주처럼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쩔 때는 이제 기계업종, 어쩔 때는 이제 조선기자재업종으로 배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실적 그 나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스탑을 드린 이유는 네. 이전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이 어떤 가격적인 밸류가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매매를 중단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직전 고점까지만 좀 짧게 노리자라는 관점으로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조정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이셨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태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예. 있고요.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 이음새 쪽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뭐 성강밴드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밴드가 지금 태광에 거의 뭐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 배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조선에도 들어가고 석유화 플랜트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좀 화력 발전소라든가 수력 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이제 요즘 뭐 원전이라든가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도 마찬가지,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인 상승 탄력도 너무 좋았고요. 갭 하락으로 시초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양봉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작아요. 거래량이 좀 작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거래량만 어느 정도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태광에 대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보고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매니저님은 오늘 올 고를 두신 건데 이 세 종목 중에 탑픽이 있을지 두 분의 최선호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로 대표님은 삼성 엔지니어링, 매니저님은 삼성전자를 다시 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서 삼성전자를 꼽으셨었는데 가격 전략이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네. 삼성전자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국민주죠. 국민의 10분 중에 최소한 이제 두세 분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단 한 주라도.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제가 좀 바라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워낙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원가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난야라든가 이런 애들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치킨 게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낸드플리시 쪽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회사는 원가율이 상당히 좀 낮은 회사인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투자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들 보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투자가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투자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생산력을 높여서 다른 기업들과 치킨 게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회장이 되면서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산화노를 공정해서 만들다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책임성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단 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0명 이상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롭게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새로운 리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해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목표가는 65,000원 그대로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65,000원이었는데 그대로 제시하고, 매수가는 56,000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를 꼽아주셨고요. 대표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으셨는데 짧게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25,000원 정도 그 지지를 좀 잡으시고요. 진입 가격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일단 스윙 가격은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이 종목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레벨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 좀 보셔도 된다. 수익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나와가지고요, 대표님. 실적이 아주 잘 나와서 짧게 한번 내일장 전망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조금 부진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한항공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장 일단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위치라면 한번 이제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달러 민감도가 삼성전자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실적 압박이 좀 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대응은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보다는 한 템포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매니저님도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 실적은 지금 이제 뭐 좋게 나오긴 했는데 네. 거기다가 보니까 지금 화물 매출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에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4분기를 좀 더 우리가 관망 상태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과 내일장 공유학주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